지난해 11월 말 국내 은행 대출 연체율이 0.46%로 나타나서 2019년 11월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연체율을 기록했습니다. 내용적으로도 보면 더 심각합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자, 가계대출 모두 연체율이 급증했습니다. 특히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 서민 등 우리 사회의 힘없고 어려운 경제적 약자의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 PF 연체율도 크게 늘었습니다. 태형건설발 위기로 본격화된 부동산 PF 연체율은 더욱 심각합니다. 작년 9월 말 기준 연체율은 증권사가 13.85%, 저축은행 5.56%, 캐피털 등 여신 전문업체는 4.44%로 이들 금융기관의 대출 잔액은 모두 42조 1천억 원에 달합니다. 고금리와 고물가가 지속되고 해외에서 전쟁 등 대여건이 악화되면서 그리고 부동산 PF 위기가 본격화됐음에도 정부 여당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2023년 한 해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을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 건수가 10만 5,614건으로 전년에 비해 61%나 급증했습니다. 10만 건을 넘긴 것은 2014년 이후 9년 만입니다. 지난해 어음부들 역시 2001년 이후 2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고 기업들의 체감 경기도 악화 일로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월 전체 산업 기업 경기 실사지수는 69를 기록해서 11개월 만에 최저치고 비제조업의 경우만 보면 이보다 더 낮은 67로 3년 4개월 만에 가장 낮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팔짱만 끼고 있고 부동산 PF의 경우 돌려막기, 만기 연장 등 부실 대책으로 문제만 악화시켰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팔비틀기와 같은 관치 행태로 인해서 금융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아무런 근본적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자, 이자 감면 등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일회성, 선심력 이벤트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못합니다. 민주당은 신용 페널티 없는 채무 조정 및 대상 확대, 10에서 20년 장기 상환 도입,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등 취약 차주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해 왔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PF 문제에 대해 손실에 대한 자기책임 원칙으로 재정 투입 최소화, 독립적 평가기관에 의한 엄정한 사업적 평가, PF 정리 과정에서 자산 매각 유동성 지원을 위한 캠커 펀드 조성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문제가 더 확산되기 전에 지금이라도 정책 기조를 전환해서 민생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제대로 된 방안을 내야 될 것입니다.